태권도 주니어 국가대표 선발전이 한창인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 결승에 오른 17살 최하나가 바닥에 쓰러진 채 고통스러운 듯 무릎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중석에서 터져나오는 야유와 환호 사이로 심판의 냉정한 선언이 울려 퍼진 순간 최하나가 12년간 쫓은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5살 때부터 할아버지 최태원에게 배운 태권도, 아버지 최정호의 뒤를 이어 국가대표가 되겠다는 염원.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하나는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하나의 할아버지는 관중석 앞줄에서 주먹을 불끈 쥔 채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였지만 여전히 곧은 허리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전직 군특수부대 태권도 교관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경기는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상대방인 박수정은 계속해서 규정에 어긋나는 위험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손을 써서 옷을 잡아당기는 건 물론이고 몇 번이나 하나의 무릎을 겨냥한 강한 발차기를 날렸고 마침내 하나의 왼쪽 무릎에 정통으로 맞는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무릎이 꺾이는 통증에 하나는 바닥에 쓰러졌고 눈앞이 하얗게 되면서 귀에서는 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심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박수정의 명백한 불법 공격을 보고도 그들은 모른 척했습니다. 오히려 하나에게 경고를 주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했지만 심판들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심판들이 박수정의 불법 행위를 계속 무시하는 것이 우연으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시상식에서 하나는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박수정은 금메달을 목에 걸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눈물이 터지려는 걸 입술을 깨물며 꾹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나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제서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할까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정정당당하게 싸웠는데, 대회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의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낡은 책상 위에는 경기 규정집이 펼쳐져 있었고, 경기 영상을 수십 번 돌려보며 불공정한 판정들을 모두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태권도 협회에 정식 항의서를 제출했고 공정한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박수정의 아버지가 미국 대사관 고위 관리이면서 미국 태권도 연맹의 주요 후원자라는 사실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협회는 국제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할아버지의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협회 건물을 나왔습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할아버지는 우산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투쟁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양한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중재위원회, 언론사까지.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형식적인 답변이거나 침묵뿐이었습니다. 그 사이 태권도장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좋지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수강생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임대료 체납 통지서가 도착했고 할아버지의 건강도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뜻밖의 방문객이 그들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박수정의 부모인 박 회장 부부였습니다. 박 회장은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시합 결과에 부당함을 주장하며 싸워온 일들을 모두 알고 있고 다음 주 KBS와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 역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중한 태도로 지난 시합에서 딸의 부정행위에 대해 사과하며 미국 유학 장학금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디어필드 아카데미라는 명문 사립학교에서의 전액 장학금과 함께 할아버지의 의료비 지원까지 포함된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처음에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명예와 정의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그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태권도장 폐업은 시간 문제였고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할아버지의 건강과 그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 제안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그들에게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하나가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설득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결국 두 사람 모두 새로운 출발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으니까요. 떠나는 것은 도피가 아닌 새로운 도전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일주일 후 인천국제공항에서 하나와 할아버지는 조용히 출국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2개의 캐리어와 1개의 배낭, 그 안에 그들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 그리고 곧 펼쳐질 새로운 세상. 하나의 마음은 두려움과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미국 동부의 가을은 한국과는 달랐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 울긋불긋한 단풍, 그리고 서늘한 아침 공기까지. 하나는 디어필드 아카데미의 웅장한 철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새 학교, 새 나라, 새 언어.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첫 수업인 영문학 시간, 줄리아 선생님은 하나를 반 학생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약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하나를 바라봤습니다. 모두 하나와는 다른 피부색과 머리카락을 가진 아이들이었습니다. 하나가 자신의 이름 의미와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하던 중 취미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태권도를 했어요. 그 순간 교실 뒤쪽에서 큰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키 크고 다부진 체격의 금발. 소년이 일어나 엉성한 발차기 동작을 흉내내며 홍콩 액션 영화의 소리를 따라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따라 웃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이언이라는 그 소년은 자신이 주니어 복싱 챔피언이라며 태권도 따위로는 자신을 1분도 당해낼 수 없을 거라고 큰 소리쳤습니다. 하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와 모욕감이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인내심을 떠올리며 창가 쪽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첫날부터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하나는 분주한 식당에서 혼자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곧 브라이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와 복싱부 친구들이 하나의 테이블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전부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시비를 걸고 있다는 건 누구라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시하고 조용히 밥을 먹으려 했지만 가슴속에서는 점점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브라이언과 그의 친구들이 웃으며 자리를 떠난 직후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는 동양인 소년이었습니다. 재민이라는 그 아이는 자신도 한국인이라고 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같은 한국인을 만나다니. 하나는 반가움에 한국어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재민은 부모님이 한국에서 이민 왔다고 했습니다. 재민의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하나에게는 그것조차 반가웠습니다. 재민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는 처음으로 그날 미소를 지었습니다. 둘은 한국어로 대화하며 미국 학교 생활의 어려움을 나눴습니다. 재민도 브라이언에게 인종차별적인 놀림을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재민을 짱깨라고 불렀고 수업 시간에 재민이 말하면 잉글리시 플리즈라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는 재민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이 공감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재민은 이 학교에서 브라이언 같은 무리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려면 서로 의지해야 한다며 함께 다니자고 제안했습니다. 하나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학교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교 후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하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브라이언의 조롱, 다른 학생들의 무시, 그리고 재민과의 만남까지. 이곳에서의 생활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나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말씀드릴지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나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작은 아파트 문을 열자 할아버지가 한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특유의 쓴 향기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녀의 표정을 살피며 부드럽게 학교 생활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나는 자리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권도는 그저 몸으로 하는 무술만이 아니야. 정신과 마음의 수련이지.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나는 할아버지의 지혜의 위안을 느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문화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니까요. 며칠이 지나고 하나는 재민과 더욱 친해졌습니다. 재민은 그녀에게 학교 생활을 알려주고 미국 문화에 적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점심시간마다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 하나가 교실에서 늦게까지 숙제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조심스럽게 교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본 광경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브라이언과 복싱부 친구들이 재민을 복도 구석에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3명의 덩치 큰 학생들이 작은 재민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재민의 어깨를 밀며 짱깨라고 부르며 영어를 제대로 배우고 다니라고 조롱했습니다. 재민이 자신은 중국인이 아닌 한국계라고 작은 목소리로 항변했지만 브라이언과 친구들은 더 크게 웃으며 잉글리시 플리즈라고 외쳤습니다. 브라이언은 재민의 가슴을 밀고 그가 들고 있던 교과서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재민이 허리를 숙여 책을 줍으려 했지만 브라이언의 발이 그것을 더 멀리 밀어버렸습니다. 하나는 그 광경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나가 소리치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브라이언은 놀란 표정을 짓다가 곧 비웃음으로 바꿨습니다. 태권도 소녀가 왔다며 아시아팀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하나는 천천히 그들 쪽으로 걸어가며 재민을 괴롭히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브라이언이 갑자기 하나를 밀쳤습니다. 하나는 뒤로 비틀거렸지만 곧 균형을 잡고 본능적으로 태권도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브라이언이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고 하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틀어 피하며 가벼운 발차기로 브라이언의 팔을 쳐냈습니다. 바로 그때 리차드 존슨 교장이 복도 끝에서 성큼 다가왔습니다. 브라이언은 곧바로 표정을 바꾸며 아버지에게 한국 여자가 갑자기 자신을 공격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나가 진실을 말했지만 교장은 세 학생 모두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들였습니다. 교장실에서 교장은 학교에서 폭력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장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체육대회에서 정식 경기로 대결을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복싱을, 하나는 태권도를 대표해서 공정한 룰로 대결하고 지는 쪽이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며 다시는 서로를 무시하지 않기로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자신감 있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싱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하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든 학생 앞에서 태권도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는 결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교장실을 나오면서 하나는 가슴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브라이언은 주니어 복싱 챔피언이었고 그녀는 한국을 떠난 이후로 제대로 된 훈련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하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어쩔 수 없었다고 정의를 위해서는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에게 브라이언과의 대결 소식을 전했을 때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생각의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며 이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태권도의 진정한 힘을 보여줘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했고 그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 군 특수부대 태권도 교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와 하나의 특별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아파트 뒤편의 작은 공원에서 저녁에는 좁은 거실에서 기본기를 다지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할아버지의 지도 아래 하나는 점점 감각을 되찾아갔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대째 이어온 태권도 가문의 혈통이 그녀의 몸속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시합 전날 저녁 할아버지는 하나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붉은색 보자기로 쌓인 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깨끗하게 접힌 태권도 도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흰색 도복에는 태극 마크가 새겨져 있었고 허리에는 검은 띠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아버지가 태권도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입었던 도복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하나는 떨리는 손으로 도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도복, 그녀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아버지의 유산이었습니다. 도복에서는 희미한 향기가 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가문의 유산이자 아버지의 정신이 담긴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하나는 도복을 가슴에 안으며 내일의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태권도의 진정한 정신이 자신의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합 당일 아침 하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밝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일어나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한국식 아침상을 차려놓고 손녀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걱정과 자부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는 밥숟가락을 입에 넣었지만 목구멍이 마치 모래를 삼킨 것처럼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학생들이 평소보다 더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고 교정 곳곳에는 태권도 대 복싱 오늘의 메인 이벤트라고 쓰인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체육관으로 향하는 복도는 이미 학생들로 분주했습니다. 하나가 지나가자 많은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체육관에 들어선 하나는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체육관은 완전히 변모해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정식 링이 설치되어 있었고 화려한 조명이 그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관중석은 이미 전교생과 교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프로 스포츠 이벤트를 방불케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쪽에는 브라이언을 응원하는 복싱부 학생들과 교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응원가를 부르며 분위기를 달구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재민을 중심으로 소수의 학생들이 하나를 위한 작은 응원단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태권도 파이팅이라고 쓰인 소박한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천천히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아버지의 도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흰 도복을 입고 검은 띠를 허리에 단단히 매는 순간 마치 아버지의 힘이 그녀에게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링 주변으로 돌아온 하나는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관중석 앞줄에 앉아 차분한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동작에 담긴 무언의 응원이 하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리차드 존슨 교장의 목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링 중앙에 서서 마이크를 들고 태권도와 복싱의 특별 경기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하자 관중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브라이언이 링에 올라왔습니다. 그는 화려한 복싱 로브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관중들을 향해 두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열광적으로 환호했습니다. 하나가 링에 올라서자 재민을 중심으로 한 작은 응원단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브라이언 응원 소리에 비해 한없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는 관중들을 둘러보고 할아버지에게 존경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교장의 룰 설명이 끝나고 심판이 링 중앙으로 두 선수를 불렀습니다. 브라이언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고 하나는 집중된 눈빛으로 상대를 바라봤습니다. 종소리와 함께 1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즉시 공격적인 자세로 하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빠른 잽과 강력한 훅을 연속해서 구사했습니다. 분명 상대를 단숨에 제압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하나는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몸을 움직여 브라이언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그녀는 처음에는 방어에 집중하며 브라이언의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드디어 그 틈을 발견한 하나는 재빠르게 반격했습니다. 브라이언이 강한 스트레이트를 날리자 하나는 옆으로 몸을 틀어 피하고 동시에 정확한 발차기로 브라이언의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브라이언이 놀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관중들 사이에서도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무도 하나가 이렇게 강한 반격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2라운드가 시작되자 하나는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태권도 기술을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발차기와 정확한 손동작의 조합으로 그녀는 브라이언을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나의 화려하면서도 효과적인 태권도 동작에 모두가 매료된 것 같았습니다. 몇 차례 하나의 강력한 발차기에 맞고 비틀거린 브라이언의 얼굴에 초조함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해갔고 마침내 참지 못하고 불법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브라이언이 갑자기 허리 아래로 낮은 펀치를 날렸습니다. 그것은 분명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는 간신히 피했지만 다소 균형을 잃었습니다. 재민이 항의했지만 심판은 그저 경기를 계속하라는 손짓만 했습니다. 그는 브라이언의 반칙을 보고도 묵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마음속에 갑자기 한국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박수정과의 대결, 불공정한 판정,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한 좌절까지.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불공정한 상황 속에서 그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하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며 한국에서처럼 억울하게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3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다른 기운으로 링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몸의 움직임은 더욱 유연해졌습니다.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브라이언의 모든 공격을 피해냈습니다. 브라이언은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다시 몇 번의 불법 공격을 시도했지만 하나는 이제 그것까지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제 많은 학생들이 하나의 실력에 감명받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종료 30초 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브라이언이 승부를 걸 듯 강력한 스트레이트를 날렸습니다. 하나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완벽한 타이밍에 몸을 틀어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녀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특별한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자랑이었던 540도 발차기였습니다. 하나의 발이 바람을 가르며 완벽한 홀을 그렸고 정확하게 브라이언의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그 충격에 브라이언은 균형을 완전히 잃고 링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체육관 전체가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브라이언이 쓰러진 채로 일어나지 못하자 심판은 브라이언의 상태를 확인한 후 경기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심판의 선언과 함께 체육관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모두가 놀랐지만 동시에 흥분했습니다. 하나의 놀라운 기술과 정신력에 감동받은 것 같았습니다. 재민이 가장 먼저 링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도 미소를 지었지만 곧 브라이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는 아직 바닥에 앉아 있었고 충격과 실망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하나는 브라이언 앞에 서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잠시 망설이다가 하나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좋은 경기였어. 너도 정말 강해. 하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태권도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존중의 경례를 취했습니다. 그것은 상대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태권도인의 방식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하나의 진심을 느꼈는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는 링 주변을 둘러보다가 할아버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관중석 가장자리에 계신 할아버지의 눈에는 자부심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할아버지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여 존경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녀는 태권도의 진정한 정신을 보여줄 수 있었고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단순한 경기의 승리를 넘어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과 문화의 가치를 증명해낸 것이었습니다. 경기 다음 날 아침 하나는 평소보다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어제의 승리가 학교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교문을 통과하는 순간 그녀는 즉시 변화를 느꼈습니다. 학생들이 그녀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차갑고 무시하는 눈빛 대신 이제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태권 소녀가 지나간다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아닌 친근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는 조금 당황했지만 미소로 답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더 놀라운 반응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그녀를 향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나머지 학생들도 하나둘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가 학교에서 받은 첫 번째 진정한 환영이었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진심 어린 찬사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지 태권도가 정말 대단하다며 감탄했습니다. 하나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태권도를 통해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고 다른 이들의 존중을 얻게 되었으니까요. 재미는 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친구로서 그는 이제 동료 학생들에게 무시당하는 대신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재민에게도 인사를 건네고 그와 대화를 나누려 했습니다. 일주일 후 브라이언이 조용히 학교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르게 고개를 숙이고 다녔고 친구들과도 크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하나가 평소처럼 재민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 갑자기 테이블 앞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브라이언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하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브라이언의 목소리는 평소에 오만함이 없이 조용했습니다. 하나와 재미는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하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브라이언은 망설이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미안해.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와 태권도를 조롱한 것과 재민이를 괴롭힌 것 모두에 대해 반성한다고 사과했습니다. 하나는 놀랐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브라이언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태권도를 배워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와 재민은 놀라움에 눈이 커졌습니다. 브라이언이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니. 그 경기 이후로 많이 생각해봤다며 하나의 발차기 속도와 정확성이 정말 놀라웠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긴 후에도 존중을 보여준 방식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이언의 솔직한 고백에 하나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상대의 마음까지 변화시킨 승리였으니까요. 하나는 언제든 태권도를 가르쳐 줄 수 있다고 미소지며 대답했습니다. 브라이언의 사과와 관심은 학교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브라이언이 학교의 인기 학생이자 운동부 리더였기 때문에 그의 변화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하나에게 태권도에 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호기심과 관심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하나와 학생들이 비공식적인 태권도 수업을 하고 있을 때 문이 열리고 리차드 존슨 교장이 들어왔습니다. 교장은 한동안 그들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교실을 나갔습니다. 하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수업을 마쳤지만 곧 그것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하나는 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교장실에 들어서자 하나는 뜻밖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교장의 책상 위에는 태권도 관련 책들이 몇 권 펼쳐져 있었고 벽에는 한국 태권도 포스터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교장은 어제 하나의 수업을 지켜봤다며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태권도가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정신 수양의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의 수업에 보인 집중력과 규율이 정말 놀라웠다고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교장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의 할아버지께서 학교에서 정식으로 태권도를 가르쳐 주실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이사회가 다문화 교육 확대 프로그램을 승인했고 태권도가 좋은 시작이 될 것 같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정식 과외 활동으로 진행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하나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그녀와 할아버지에게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할아버지께 여쭤보겠다고 대답했지만 할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에게 교장의 제안을 전했을 때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지 망설였지만 하나가 통역을 돕겠다고 하자 미소를 지으며 수락했습니다. 미국 아이들에게 진정한 태권도의 정신을 가르쳐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정식 수업날 체육관에는 약 30명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학년의 학생들이었고 몇몇 교사들도 참관하러 왔습니다. 교장도 뒤쪽에 조용히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매트 중앙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흰 도복은 형광등 아래에서 더욱 빛났고 검은 띠는 그의 권위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먼저 학생들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어 태권도가 몸과 마음의 수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발음은 약간 어색했지만 목소리에 담긴 진정성은 모두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는 할아버지의 말을 좀 더 자세히 영어로 통역했습니다. 태권도의 5가지 정신인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에 대해 이야기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하나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집중해서 듣고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질문했습니다. 하나는 통역을 도우며 기뻤습니다. 브라이언도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공손히 인사하며 정말 멋진 수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나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도 기쁜 표정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태권도를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이곳 미국에서 새로운 사명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태권도의 정신을 젊은 세대에게 전하는 사명을요? 하나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미국 생활이 점점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것을요.
태권도를 통해 그들은 이곳에서 진정한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에서 겪었던 좌절과 아픔을 딛고 새로운 땅에서 더 큰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따뜻한 인생 스토리였습니다.